재테크 인사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K무역 빨간불이 켜졌다. 2년 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 경제를 버텨준 건 바로 무역, 우리 K무역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무역 흑자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연초 이후 올해 누적 적자 7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급망 쇼크로 원자재 값이 급등한 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빼고는 다들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반도체까지 흔들리면 진짜 큰 위험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최근 3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 지난달엔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팔았는데 바로 이 무역 수지 적자와도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늘 잘해왔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몰랐던 K무역, 이젠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응원해야겠습니다. 4월 1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파나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무역이 성장 엔진 아니겠습니까? 한국 경제. 작년 12월부터 좀 삐걱삐걱 하다가 이제 보니까 완연한 지금 적자 구도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거의 4조 8천억, 4조 9천억, 5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았는데 역시 이런 것들 한국 경제에 무역마저 흔들리면 증시는 당연히 매력이 없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무역은 늘 잘하는 거잖아. 반도체는 늘 잘 팔리는 거잖아. 막 좀 마치 산소, 공기처럼 이 K무역을 고마움을 잘 몰랐는데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특히 지금 위기 국면이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 우리 K무역 부디 힘내기를 저도 강력히 응원하겠습니다. 0252번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전쟁, 주가 폭락. 소장님, 무주식이 상팔자일 듯합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오늘도 귀 쫑긋 해주셨는데요. 네, 무주식이 상팔자이기도 하지만은 주식이 또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 목돈연구소와 또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투자의 방향성들 또 현재 트렌드들 함께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방송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준비해둔 저희가 상품을 풉니다. 진짜 주식은 못 드리지만요. 목돈연구소가 준비한 주식이 있죠. 주유상품권, 식품상품권, 주식 쿠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커피 쿠폰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돈연구소는 4월 특집으로 뉴팡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데요. 뉴팡이 뭐냐? 첫 번째 F가 fuel 연료, 두 번째 A가 agriculture 농업, 그다음 N이 내추럴 리소스스 천연자원, 마지막 G가 골드 금 아니겠습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 뉴팡을 분석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퓨엘 F 했었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농업 애그리컬처입니다. Y스트릿 김수연 이사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너 보죠. 웰컴 투자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수연 앵커와 함께 하고요.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이 국내 세계 주식시장 전망해 보면 투자레이더 만드는 투레이더 코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또 작은 돈이 목돈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틈새 투자 살펴보는 코너 있죠.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 미니 머니 마니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월수금에 함께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수연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봉년님이요. 아들이 적금 받으면 주린이에 도전하려고 하네요. 전 말리고 싶은데 할 것 같아요. 유유 하셨는데요. 우리 봉년님 일단은 해봐야지 됩니다. 그거 말린다고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또 해서 또 안 그렇죠. 예, 성공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계속 말리다가 62세 하다가는 더 위험합니다. 지금 해야 맞아요,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네. 드리고 싶었던 게 소액으로 네. 젊은 나이 때 접근을 하는 거는 공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는 그렇죠. 유익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연님의 지금 아이도 네. 무럭무럭 크고 있죠. 지금 주린이를 향해서 그렇죠. 이미 지금 엄마가 이제- 강제적으로 계좌도 터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문제는 아이가 지금 네. 몇 살이죠? 아직 두 돌이 안 돼서 네. 아직 뭐 네, 뭐 네. 엄마, 아빠 요 정도의 맞습니다. 말을 하는 네. 아이예요. 자 지금 두 돌인데도요. 소연 앵커가 계좌를 텄지 않습니까? 봉년님 우리 자제분이 또 열심히 하니까요. 그냥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정정희님 좋은 소식은 언제쯤이면 유유. 반도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외국인이 3개월 동안 팔았다니 전 항상 늦차 타는 건가 싶고 무역수지 적자. 작년 12월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역시 확실히 안 좋은 건 예감은 늘 현실이 좀 됩니다. 안 돼요 해주셨는데 정말 현 상태에서 적자는 안 됩니다. 아직 내수가 못 따라와서요. 좀 더 내수 살고 가야 되는데. 자, 무역 응원합니다. 또 목돈 용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로 우리 집 경제도 지켜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역 수지 적자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좀 이따 반도체 이야기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 관심 가져주십시오.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하죠. 네. 나스닥 지수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1%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는 뭐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네. 특히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거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성장주들의 특히 그 이제 낙폭이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 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주 만에 33bp 정도 올랐고요. 네. 2.7% 10년물이 네. 돌파를 해서 2019년 3월 이후 최고.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더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죠. 양적 긴축입니다. 네. 이제 돈을 아예 빨아들이는 게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제 타격은 역시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기술주였다. 종목으로 좀 보죠. 원톱 테슬라도 흔들렸죠. 3% 넘게 빠졌고요. 아마존 2%대,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졌고요. 네. 또 넷플릭스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이렇게 음. 대부분의 뭐 성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금융주들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있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흐름 뭐 괜찮았습니다. JP모건이 2% 가까이 올랐고요. 또 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들 강했는데 엑소모빌이 2%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빠졌지만 다우는 버텼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 따라하기도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 최근 2개 회사를 샀잖아요. 하나가 이제 보험업종, 손해보험업종이고 하나가 옥시덴탈이라고 정유, 쉐일 오일 업종인데 시장이 마치 워렌 버핏이 주무르는 것처럼 그렇죠. 에너지 테마와 네, 금융 테마만 갔어요. 뉴욕도. 그러니까요. 네. 그 명성이 어디 안 가나 봅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건재한 이 워런 버핏. 글쎄요.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에서 공교롭게 국내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괜찮은데 잠시 뒤에 좀 지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하고 뉴욕에서 지난 주말 정말 중요한 뉴스. 우리의 무역 적자, 우리의 네.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반도체 패권을 휘두릅니까? 그러니까요.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ADI 등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단합을 합니다. 이제 네. 그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연구 개발할 거고 제작할 거고 협력하자 으쌰으쌰 뭐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구축을 해놓은 간 건데 네. 인텔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전자와 지금 반도체 시장 1위를 1위죠, 1위. 네, 그렇죠. 뭐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라고 1위. 볼 수 네. 있고 또 마이크론도 디램 그렇죠. 점유율 메모리 3위. 한 4위, 3위. 네, 네.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그 다음 바로 네. 요 이제 마이크론인 요런 업체들이 다 똘똘 뭉쳤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턱 밑에 찬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그냥 뭐 CPU라든가 반도체 장비만 가져가고 메모리는 우리한테 네. 또 위탁 생산 파운드리는 대만한테 뭐 유럽이 팹리스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일본이 소부장 가져가고 소재 부품 장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유가 그쵸? 있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희한하게 어떻게 한 3개월 전부터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늘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마저 지금 흔들리면 우리의 K 무역은 그쵸. 진짜 위험합니다. 예, 지금 반도체로 버티고 있었는데 자, 이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유가가 좀 뭐 오르고 뭐 내리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100 밑에서 좀 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원유 네.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볼까요? 네. 유럽 연합이 5차 러시아를 위한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독일은 움직이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총리가 원유 수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이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네, 네. 물론 이 중국 상하이 도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뉴스로도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유가는 $100 아래에서 뭐 일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98달러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이가 멈춰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일단은 확 죽었어요. 네. 그래서 $100 밑에서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또 뭐 비축유도 푼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다 단기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본적인 뭐 이런 대책이 아직은 아니어가지고 네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어디로 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보면 됩니다. 미국이 셰일 오일 파냐 안 파냐. 셰일 오일 파면은 일단 유가는 크게 떨어질 텐데 그게 또 딜레마죠. 다시 그러면 이제 네. 친환경이 아니라 과거로 또 역행하는 돌아간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잘한다 했는데 1분기에는 네. 좀 힘들었다.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1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상위 15개 종목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 지수가 5% 정도 하락이었고 네. 나스닥 지수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도 10% 정도의 하락이었거든요. 네. 이걸 따져본다면 우리 서학개미들의 성적표는 안 좋았다라는 네. 건데 예. 로블록스 많이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많이 사고 있었고 메타 플랫폼 그 옛 페이스북이죠. 많이 사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 40% 안팎, 많게는 50% 넘게 빠져버리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나마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또 1분기 괜찮았어요. 네. 그렇게 뭐 난리를 쳤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석 달 사이 한 11% 정도 넘게 올라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좀 근데 테슬라마저 그나마요. 없었으면 네. 서학개미도 한 마이너스 30% 정말 됐겠네요. 목소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상황은 안 좋지만요. 같은 기간 참고로 동학개미들 국내 시장 참가자들의 상위 15개 종목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1분기 힘들었습니다. 동학도 힘들었고요. 서학 개인 투자자들 다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칠 날이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 보입니다. 일정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표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중국의 물가지표 나오고요.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고요. 요거 내일 잘 봐야죠. 밤이 중요해요. 내일 네, 밤. 네, 요거 네. 봐야죠. 네. 이번에는 아마 8% 넘을 걸로 이제 추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들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이 네.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ECB 통화정책회의도 같은 날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금요일은 미국 휴장에 들어간다는 것도 네. 참고를 해두시죠. 14일에는 큰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한국은행에서 네.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거기다가 저녁이 되면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또 회의가 있고 14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14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12일 날 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네. 그리고 팔자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두 개 요일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국내로 넘어와 볼 텐데 어떤가요? 오늘도 흐름 안 좋네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선 2692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또 두드러졌네요. 네, 이게 네. 돌아서니까 또 1% 가까이 낙폭을 키우는 상황인데요. 네. 926포인트까지 현재 지수가 내려와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역시 좀 나스닥이 더 빠진 것처럼 네, 우리도 코스닥이 조정이 크고요. 마찬가지예요. 수급은 어때요? 외국인들 매한가지예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조금 사주긴 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 흐름. 기관도 도와주질 않고 똑같이 팔고 나갑니다. 네. 이걸 또 개인들은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석 달 연속 순매도 작년에는 거의 지난달 네. 3월은 투매급 정도입니다. 거의 4조 8천 5조를 팔아서 지금 4월의 수급인데 현재로서도 아직까지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가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장중 한때 67,400원까지 떨어지면서 네.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부합해서 오를까 말까 요거를 6, 7, 조금 8. 상황 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어쨌건 2020년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예. 올해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주가는 하염없이 밀립니다. 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도 이렇게 부진한 흐름, 뭐 이렇게 실적 좋다 뭐 이거에 웃지를 못하는 그런 주가가 연일 이어집니다. 네. 항상 비전 제시잖아요. 주식은. 지금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뭘 좀 해주기를 지금 500만도 아니라 더 늘었다고 합니다. 600만 명 뭐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달라. 예? 파운드리든 아니면 로봇이든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담도 클 줄은 알지만 네. 또 그런 그래야 많은 또 응원, 시장이 또 가는 거고. 예, 또 네. 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한번 진짜 삼성전자 해주기를. 또 하나 대형주의 투톱이죠. 한국 무역의 투톱이기도 하고 자동차 좀 볼까요? 네, 자동차 진짜 여기도 안 가기로 유명한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오늘 웬일로 올라섭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대비 강한데요. 현대차가 2% 가까운 상승이고요. 기아가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네. 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가 괜찮았다는 뉴스가 있네요. 올 1분기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가 6만 대가 넘어서면서 뭐 괜찮은 성과였다 이 정도면 뭐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차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진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주문은 많고 뭘 해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예.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과 실적으로 잡히는 어느 시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시점부터는 분명 턴어라운드는 있을 분명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도 한번 언급을 해봤고 우리가 앞서 뉴욕 증시에서도 석유 관련주들, 뭐 정유화학과 은행, 보험주만 올랐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 좀 비슷하죠? 네, 네. 흐름 괜찮습니다. 은행주들 네. 흐름 괜찮은데 보이는데요. 네, 뭐 1% 이상 상승을 네. 기록하고 있는 은행주들 많아요. 뭐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등해서 음. 올해 들어서 주요 은행주들의 상승이 KRX 은행지수를 보니까 한 8% 넘는 상승을 네.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종목으로 따져본다면 한 15에서 20% 정도 올해 들어서 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네 정유업종도 또 오늘은 많이 좀 달리고 있네요. 뭐 SO를 비롯해서. 네. 오, 그러네요. 네. 흐름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네. SO일이 지금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유가 올라가니까 또 이런 것들 또 반영이 될까요? 흐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오늘 네.
9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S-오일 기관 쪽에서도 또 받쳐주는 흐름이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4월 목돈 용서 특집에 뉴 팡을 할 때 퓨엘 연료를 했을 때를요. 한번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은 물론 이제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그때 좀 언급들이 네. 가장 먼저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유가가 오르는 WTI대로 올라가는 게 오르고 그 다음은 개발사 주식, 세 번째가 정유, 네. 마지막에 화학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제 이런 순위라는 언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 왜 국내 정유주는 못 가지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물음이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최근 한 달 사이 많이 올라온 S-오일입니다. 네, 목돈 연구소를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화학 특집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